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피닉스원의 임 대표입니다. 자, 오늘서부터는 또 주식 강의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강이라면 1강이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좀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가 잘 돼 계셔야 돼요. 그래야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근데 기본기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봐버리면 어렵기만 하고 그때서부터 머릿속이 꼬이게 돼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부터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가격 이동 평균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뭐 이러한 봉차트, 이러한 봉차트, 이러한 봉차트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빨강은 양봉이고 파람은 음봉이고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알아가시다가 이제는 여기 보이면 선들이 있어요. 선. 이런 녹색 선 보이시나요? 이렇게 녹색 선, 이렇게 녹색 선. 그다음에 뭐 하늘색 선, 그다음에 파란색 선, 그다음에 여기 갈색 선. 뭐 이렇게 있죠. 이제 이런 걸 보고 이동 평균선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가격 이동 평균선이죠. 그래서 이 가격 이동 평균선에 대한 개념들을 좀 정확하게 알아가셔야 돼요.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뭐 이런 선들이 그냥 들어서 주식을 하시다 보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개념들이 명확하게 자리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뭐 저걸 대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이런 개념들조차 없으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워 나가야 하실 것들이 대부분 다 보조 지표들이에요. 지표, 보조 지표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들어보시다 보면 마치 정말로 길라잡이가 될 것만 같이 굉장히 명확한 듯한 느낌이 때론 받을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정말로 이 보조 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적으로 쓰는 거예요. 가격 차트들이 딱 나오고 나서 그 위를 덮고 있건 그 밑에 나열되어 있건 보조 지표들은 나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내시고 내 투자 방법이나 스타일에 맞는 것들을 찾아내시고 그런 것들 두세 개나 세네 개 정도를 갖다가 조합을 해서 얘는 매수 사인을 보내고 얘는 매도 사인을 보내고 또 쟤는 매수 사인을 보내고 쟤도 매수 사인을 보냈을 때 종합적으로 매수하는 시기인가 보다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내가 몇 개의 지표들을 꺼냈는데 그것들이 대체적으로 매도 사인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 매도를 고려하셔가지고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 지표들을 활용하셔야지 어떤 거 하나하나에 꽂히셔가지고 그거 하나만 보고 무조건 사고 팔고 하시다 보면 나중에 머릿속에 더 꼬여버리는 왜? 확률적으로 그럴 수 있고 그럴 의견이다라는 이 지표상의 이 표시들이 나온 것뿐이지 그걸 갖다 결정적으로 자꾸 활용만 하다 보면 나중에 머릿속에 꼬이게 돼요. 왜냐하면 신뢰를 잃어버리거든요. 스스로가 지표에 대한. 그러시면 안 되고 정말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첫 시간 이 가격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갈 건데요. 일단 개념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240일선 뭐 어떤 사람은 10일선, 30일 자기들 이미들을 막 쓰기도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그 선들이 뭘 뜻하고 있는 것인지를 좀 보시면 5일선이 뭐냐면 말 그대로 5일 동안의 평균값이에요. 주가의 평균값. 주가의 평균치란 얘기죠. 정확하게 따지면 해당 주가의 종가, 그러니까 그 해당 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치를 낸 값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보시면 제가 여기서 뭐 숫자적인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보시면 종가들을 한번 제가 적어볼까요? 종가들을. 자, 우리 한번 여기를 봐볼까요? 여기 이거를 딱 이렇게 5일선이면 여기 녹색 선이 5일선이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 다섯 개 5일선을 기준으로 한번 제가 봐볼게요. 자, 보시면 자, 첫 번째 요거의 종가가 얼마인지 한번 봐볼까요? 종가가 얼마인지. 자, 보시면 요거의 종가 어디 나와 있나요? 여기 지금 저기 수치창에 나오죠? 종가가 36,700원. 그러면 36,700원 적을게요. 그리고 여기도 볼게요. 여기도 보시면 35,000원. 그 다음은
종가가 32,350원. 32,350원. 아이고. 32,350원. 그 다음은 종가가 33,000원. 자, 그 다음은 33,300원. 33,300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 총 5일이잖아요. 5일. 그죠? 5일이에요. 그럼 얘네들의 합을 한번 봐볼까요? 얘네들의 합.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합을 또 뭘로 나눠야 돼요? 5일이니까 5로 나눠야겠죠. 그죠? 나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얼마나요? 34,070원에 있어요. 그죠? 34,070원에. 34,070원에 표시가 됩니다. 잠깐 옆으로 잠깐 빼고.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이 오른쪽에 지금 표시 보이나요? 34,000, 여기 저 표시 딱 된 거 보시면, 34,070원. 표시가 됩니까? 59원. 이게 이제 마우스의 이제 영향인데, 34,250원. 34,070원 맞아요. 34,070원. 이 5일치의 종가의 합을 5일로 나눈 값이 그날의 이 가격 이동 평균선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러면 다음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그 다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그럼 그 값이 그 값이 여기에 나오겠죠. 그 값이 여기에 나오겠죠. 그 값이 이러한 식으로 5일선을 본다라고 하면 5일간의 종가 평균치를 나오는 거고 20일이면 21선이면 20일치, 60일이면 60일치, 120일선이면 120일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한 가격대들을 선으로 연결한 게 이 이동 평균선인 거예요. 이동 평균선.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아요. 자, 어려우면 이상한 거야.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5일선, 21선, 60일선, 120일선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러면 이런 거를 실전 투자할 땐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고 볼 것이냐. 이런 생각. 그래서 5일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5일선을 자, 이제 이런 것도 써 봅시다. 자, 5일선. 5일선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심리선. 심리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선. 21선을 뭐라고 할까요? 세력선이라고 해요. 세력선. 뭐 생명선이라고도 하고요. 좀 부르는 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냥 대체적으로 요렇게 불린다. 그냥 뭐 애칭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60일선은요. 수급선이라고 해요. 수급선이라고 하고 120일선은요. 120일선 경기선이라고 합니다. 경기선. 240일선은 바닥선. 뭐 다른 말로는 뭐 대세선.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자, 5일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일봉 차트거든요. 이거 잠깐 없앨게요, 이제는. 자, 일봉 차트인데 5일선이 쭉 가고 있으면 그야말로 투자하는데 투자 심리선으로 이걸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20일선은요. 20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단순하게 숫자 정말 날짜 20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 달을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빼버리면요. 평균적으로 20에서 25일 사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한 달이에요. 그래서 20일선은 한 달이라고 보셔야 돼요. 한 달. 그럼 20일선 한 달 동안 이 주가를 이 종목을 산 사람들의 가격 평균값이 나오는 거예요. 5일선도 마찬가지고. 그래 놓으니 이 5일선, 20일선이 이렇게 쭉 가고 있다라는 건 사람들이 이러한 가격대들의 매수를 해 가고 있다는 거죠. 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치를 보면서 힘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세력선이라고 하는 거고 60일선은요. 60일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또 60을 60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20일이 한 달이라고 했으니까 40일이면 두 달이고 60일이면 석 달일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업들은요. 4분기 분기별로 매출들을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60일선은. 그래서 3월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7월부터 9월,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총 4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분기에 한 분기치의 평균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이제 수급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는 사람이 많았는지 파는 사람이 많았는지 이러한 것들 나올 수가 있고 120일선은 반년입니다. 반년. 그래서 경기선. 이 기업이 경기가 좋다 안 좋다 이런 표현을 하듯이 경기선으로 보는 거고요. 240일선은 1년이겠죠? 120일선이 6개월이니까 240일 1년. 그래서 1년을 바닥선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장에서는 잘 안 보죠. 잘 안 봅니다. 누가 1년치를 보고 할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별로 없다고 표현한 거예요. 보면 이상한 거예요. 대한민국 주식장에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상하다고 봐요. 240일선은 큰 의미가 없고 평균적으로 20일선, 60일선, 120일선을 주로 보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투자 스타일이 스윙 아니겠습니까? 스윙. 오래 들고 가진 않고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 아니면 길면 뭐 2, 3개월 사이 막 이렇게 들고 가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20일선과 60일선을 주로 보면서 판단들을 해 나갑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뭐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 240 이런 선이 있는데 이러한 선들에 이렇게 쭉 그려졌으니 선이 그려졌으니 이 선들의 나열된 모습을 제1차적으로 보면서 흔히들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배열이다, 역배열이다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자 보세요. 제가 이제 120일선까지 선 4개를 꺼내놨는데 이 121선, 이 121선이 맨 아래에 있는 게 당연하겠죠. 맞잖아요. 그 4개의 선 중에서 가장 많은 날짜를 평균치를 냈으니까 가장 완만한 선이 그려져야 되고 그것보다 적은 숫자들보다는 가장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일선이 맨 위에 있고 21선이 맨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60일선이 있고 그 다음에 120일선이 순차적으로 되어 있다면 현재 해당 기업이 어떤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주가의 흐름들이 매우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모든 기업들은 우상향하려고 태어났지 우하향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쭉 잘 성장하고 있을 땐 이렇게 정배열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럼 거꾸로 역배열이라고 하겠죠. 혹시 역배열이 이런 차트에도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역배열이죠. 241선이 맨 위에 가 있고 그 다음에 121선. 이 121선이 맨 위에 가 있고 61선, 그 다음에 21선, 5일선 이렇게 완전히 역배열이죠, 그죠? 그렇게 역배열로 갈 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역배열로 가고 있을 때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여기 이런 거 보시면 요렇게 역배열로 변형해 가고 있거나 역배열을 유지해 가고 있다면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5일선이 올라가고요. 그죠? 올라가고 그 다음에 20일선이 올라가고요. 그러한 수치들이 맞닥뜨리다 보니까 60일선도 이제 다시 여기서 치고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0일선 제일 긴 선이 이제 밑으로 자리를 딱 잡아가죠. 그러면 요 순간들서부터 정배열로 다시 세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안정적으로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배열과 역배열이 시작하는 시점들, 그러한 시점들서부터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거나 다시 하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추세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맨 오른쪽 이 화면들을 봐보세요. 이렇게 혼돈 속에 있다가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이 서로 꽈배기처럼 막 꼬이고 난장판이어갖고 막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5일선이 딱 치고 올라가요. 양봉이 떴고 5일선 여기 치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날 봤더니 5일선 이만큼 치고 올라가요. 그러면 이때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자겠죠. 가격 이평선만 본다면. 근데 이것 말고 또 다른 이 지표들이 있겠죠. 이건 뭐 그래서 제가 초반에 얘기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추가적인 지표들을 보고 이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격 이평선만 보자고 하면 자 5일선 치고 올라가고 아직 21선이 바닥에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음봉 터지고 21선이 아직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날 양봉, 윗꼬리 긴 양봉이 터지고 그 다음에 봤더니 그제서야 위아래 꼬리를 달고 막 이렇게 혼돈 속에 있었지만 그제서야 21선이 121선을 뚫고 61선을 만납니다. 만납니다. 그 다음날 봤더니 그 힘에 더불어서 61선도 121선을 치고 올라왔고 21선도 121선과 61을 치고 올라왔어요. 그럼과 동시에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딱 정배월 세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날 매수를 한번 해보죠. 이날 여기 사건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요때 매수를 딱 하고 그 다음날 봤는데 음봉이 터져서 아쿠야 뭐 실수했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정배열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홀딩을 하고 잠깐 잡습니다. 왜? 가격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로 세팅이 되고 흐트러지질 않았거든요, 아직. 그래서 그 다음날 봤더니 다시 한번 힘을 쓰려고 이렇게 양봉으로 바뀌어 나가고 그 다음날 봤더니 아주 크게 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꽤나 가격이 주가가 올라갔죠. 쭉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봤더니 또 올라갔고요. 그 다음날 봤더니 또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신나죠, 이것만 봐도. 자, 이렇게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한 개념을 아시고 그것들이 변해가려고 할 때, 막 뒤엉키다가 변해가려고 할 때는 조금 해당 종목을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있다가 정배열로 바뀐다 싶을 때 또 투자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가다가 그런 것들이 또 흐트러지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때 또 매도를 또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쭉 가고 있잖아요. 뭐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이만큼 먹고 있으면 많이 먹고 있는 거잖아요. 2만 원대 사가지고, 그죠? 2만 원도 안 돼서 사서 3만 5천 원까지 막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다시 빠지기 시작하더니 5일선이 21선을 만나려고 하죠. 만나려고 해요. 다시 또 올라가고요. 또 올라가고요. 끝도 없이 가네요. 이 정배열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다면 이러한 또 기준이 하나 여러분들에게 생겼다면 이제 차트 보는 재미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기준들이 만들어져 갈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가고 있죠. 그죠? 2만 원도 안 돼도 산 게 단 한 달 정도 만에 엄청나게 그 2배 이상은 3배를 넘어서 버리게 되죠. 이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배열이다, 역배열이다, 이거 볼 줄 아셔야 되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갈 때, 또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넘어갈 때, 이럴 때도 어떤 매수와 매도에 대한 혼자만의 또 스스로만의 의견과 판단들을 결정을 내셔가지고 매수와 매도들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해 좀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통 이제 단타 스윙, 그러니까 단타기보다는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21선을 주로 봅니다. 21선을 주로 보는데 21선을 보면서 이렇게 이것을 다 가지고 밑으로 흘러내리면 지지가 깨졌다고 해요. 지지가 깨졌다고 하고, 만약에 이날처럼 왔는데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 21선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많은 이 유튜버들이 또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미 다 지난 장을 이렇게 다 펼쳐놓고 자 21선 지지 받았죠. 뭘 봐도 바뀌네. 이 순간에 가격 이동 평균선만 보면 21선 지지 깨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격 이동 평균선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지표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걸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러한 지지선들을 가격 이평선에서도 지지선이 있을 것이고, RSI도 있고, 스토캐스틱 슬로우도 있고, MACD도 있고, CCI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냥 나한테 맞는 한 3-4개 정도를 보면서 여기선 지지가 깨진 것 같지만 밑에 선에선 지지가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루 이틀 더 봐가면서 그런 것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만 보고 뭐 지지를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이렇게 지나간 지표를 보고 다 펼쳐놓고 여기서 매수하셨으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요,
실전 투자할 때 그 결정을 지는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못해요. 이런 좀 근거 있게 스스로 근거 있는 선에서 무언가 잡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정배열과 역배열, 그다음에 지지와 저항. 저항은 마찬가지 거꾸로예요. 지금 이런 걸 지지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걸 지지라고 하는 거고요. 저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역배열일 때 나오는 얘기죠. 역배열일 때. 이렇게 역배열이 터졌어요. 역배열이 터졌는데 얘네들이 다시 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얘를 이런 날 보시면 올라갈 것 같은데 저항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60일선을 뚫고 가줬으면 좋겠는데 얘가 21선을 뚫고 올라갔는데 61선에서 저항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날 이거 뚫고 못 올라가면 그런 표현 다 지나고 난 얘기들이에요. 지나고 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여기도 보시면 121선에 저항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뚫고 못 뚫고 갔으니까. 근데 지나고 보면 뚫었습니다. 어쩜 뭐 꼬리만 달렸네요. 뭐 어쩌네요, 저쩌네요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이날은 저항을 뚫고 올라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 이런 거에 대해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아가는 게 그날 보시면서 지표 한 3-4개를 보시면서 그런 판단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또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도 어려운 게 아니라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어 나가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 화면들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 21선이 121선과 61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걸 보고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 거고요. 거꾸로 그거를 치고 내려가면 그걸 보고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데드 크로스.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추세로 가서 선과 선들을 막 뚫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걸 안 좋게 가면 데드 크로스, 좋은 방향으로 가면 골든 크로스. 가격 이평선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지표 속에서 그 표현들을 계속해서 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이동 평균선은 이격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격도는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이격도라는 것과 병행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저는 분봉을 보고 있는데요. 일봉에서 5일선과 21선, 61선, 121선은 일봉이니까 5일선이면 5일 평균치고 21선이면 20일 평균치고 이거 알겠는데 분봉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분봉으로 넘어가면요. 지금 내 1분봉을 봤죠? 그럼 1분봉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5일선이면 5분선이에요. 20일선은요. 20분선이고요. 60일은요. 60분선이에요. 선생님, 저 3분봉을 보고 있는데요. 3분봉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3분봉에서 21선을 딱 꺼내면 이거 몇 분선이에요? 3 곱하기 20, 60분선이에요. 3분봉에서 20일 가격 이동 평균선을 꺼냈으면 이거 60분선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리면 여기 20분선 보이시나요? 자, 3분봉으로 열었어요. 그럼 이 봉 하나당 3분이란 얘기죠. 그리고 21선을 열었기 때문에 이건 20분이 아니고 60분선이 되는 겁니다. 20분선을 열면 3 곱하기 20, 3이 6, 그죠? 60분봉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60분봉을 꺼내놓으면요. 3, 6, 180분이죠. 그죠? 그럼 3시간짜리인 거예요. 이거, 그죠? 이건 1시간짜리인 거고. 자, 보세요. 3분봉에서 20분선은 60분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1분봉에서 60분선과 이 선을 한번 비교해서 봐볼게요. 자, 3분봉을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죠. 보시면 여기 몇 시예요? 11시죠. 11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상승세를 타다가 12시 반 정도에 횡보를 하고 13시까지 횡보를 하고 이렇게 가죠. 그래서 12시 넘어가서 12시 반 정도부터 횡보를 합니다. 자, 1분봉으로 갈게요. 1분봉 60분선을 보시면 깜장색 선이죠. 이번에는 깜장색 선이고 11시로 갑니다. 자, 11시로 가시면 11시서부터 해서 12시까지 아까랑 똑같죠. 아까랑 똑같고 그렇게 해서 12시 반을 지나가면서부터 깜장색 선 횡보를 하죠. 1분봉의 60분선과 3분봉의 20분선은 똑같은 선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렇게. 그래서 분봉으로 넘어갈 때는 분봉은 1, 3, 5, 10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당 분봉에 맞게끔 그 가격 이동 평균선에 곱하셔갖고 계산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격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든 아니면 체험방 한번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질문들 해주시면 또 제가 그거에 맞게끔 여러분들 또 원포인트 레슨 하듯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닉스원의 임 대표였습니다.